자, 이번 항목은 살아오면서 본인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던 경험을 그 결과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함께 기술하시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올 것 같고, 어쨌거나 중심은 개인적인 사례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결국은 핵심이 될 것 같고, 웬만하면 눈에 띌 만한 경험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헷갈릴 만한 부분은 그 결과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묻고 있거든요. 제가 이걸 기억을 떠올리면 우리 하루 전에 올렸던 자기소개서 항목을 보면 인재상이 이런 게 있었어요. 인재상이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 항상 무엇인가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고자 하는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를 원한다고 첫 번째 인재상에 돼 있거든요.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의 팁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답습해오던 어떤 관행이나 관습을 탈피해서 내가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듬뿍 담긴 그런 경험을 쓰셔야 되고요. 그 결과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그 결과가 100% 성공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좀 여지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재상을 하나 더 끌어올 수도 있거든요. 팀플레이어. 마지막 항목의 팀플레이어.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화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융화적인 성격, 그리고 협업, 이런 부분을 짚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습해 오던 어떤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접목되는데, 현실에 접목되는 데에는 많은 걸림돌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깨달은 교훈은 추가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 나 혼자의 생각, 나 혼자만의 결정, 나 혼자만의 노력만으로는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얹어주시고요. 무엇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쓰라고 하면 저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협업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들을 많이 만들어냈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혹은 나와 정반대의 성향인 사람들을 설득을 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가장 열성 팬들이 돌아서면 가장 악질적인 어떤 안티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과 좀 반대로 내가 이렇게 정말 반대 입장에 있었던,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해오던 사람들을 조금 이제 설득하려는 노력, 머리를 맞댈 친구들과 충분히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다시 다가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자발적인 노력들을 하더라. 그래서 내가 변화시킨 것은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의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다. 그러니까 상황을 변화시키기보다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나니 상황이 바뀌는 건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이 정도의 경험이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또 하나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던 경험 중에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회 회장을 할 때였어요. 부회장 했던 사례는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회장이 됐어요. 저의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나이가 어렸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 생활을 마치고 군대를 갔기 때문에 23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남성분들은 이제 복학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장을 지금까지는 누가 했었냐면, 그러니까 25살 정도, 26살 정도 되는 나이가 좀 있는 복학생들이 회장을 맡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남자로서는 최초로 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컴플렉스로 작용되었던 사유들이 있었겠죠. 신선하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프레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꼰대질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을 때도 선배들이 콧방귀를 뀌고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단지 그 나이 때문에 굉장히 좀 유치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저를 무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그 선배들한테 말이 안 통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니까 내 후배들, 그러니까 나보다 이제 동생들이나 신입생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회장의 권위도 안 살고 고학번과 저학번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게 안 좋았던 사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기존에 하지 않았던 행사를 하나 끼워 넣었어요. 개강총회 말고 우리는 우리 알기 토론회라는 것을 해보자. 그래서 토론회를 만들었습니다. 한 200명 정도, 그 정도가 모인 자리를 이제 대강당을 빌려서 양쪽을 설득해냈어요. 이 자리는 뜨고 나면 뒤끝없이 끝난다는 전제를 반드시 당신들은
다 이해를 하시고 기존에 가져왔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말 낱낱이 이야기를 해보자, 난상 토론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한테는 더더욱 너희들이 많은 의견을 내달라, 절대 너희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무시를 한다면 토론의 어떤 진행을 맡은 회장은 가만히 묵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막 북돋아줬고, 선배들한테는 후배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를 경계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우리 학과의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아기 토론을 했습니다. 정말 한 3명 정도 울었어요. 울 정도로 굉장히 난상 토론에 날카로운 비판과 뭐 날선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성과는 무엇이었냐면, 후배들한테 그렇게 굉장히 제가 많이 인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후배들이 겁을 먹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거기서 약간 선배들이 그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바로 중재를 때리고 정말 안면몰수하고 아니죠, 이야기 들으세요 라고 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뜨뜻미지근하게 끝났죠. 끝난 줄 알았지. 그런데 나는 그것을 가지고 액션 플랜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저학번은 무엇을 해야 하고 고학번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업을 쭉 한 다음에 사람들과 모두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일단 그 변화가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였냐면, 학과 사무실에서의 관습이나 관행이 모두 사라졌어요. 일부 고학번들이 뭐 사물함 캐비넷을 암묵적으로 독점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처음에 반발이 없었을까요?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었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알기 토론회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고 나니까 상황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유연한 조직 문화가 있었다고 저는 스스로 자평합니다만, 어쨌든 자기소개서에는 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 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이것이 나로부터의 어떤 과감한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적극적인 제시, 그리고 취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요구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고 나니까 상황이 변하는 것은 굉장히 삽시간에 이루어지더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좀 더 이제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지원하는 분야가 굉장히 제각각일 테니까,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런 경험들 속에서 내 직무에 대한 연관성이 조금 드러난다면 금상첨화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은 제가 별도의 또 방송으로 이미 만들어 뒀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